네, 안녕하세요. 더블유뉴스의 양은지 PD입니다. 저희 더블유뉴스에서 올해 2021년부터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작가님 분들과 같이 가볍게 북토크를 나눠보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책과 작가님은 오늘도 무사히 책을 쓰신 임유희 작가님이십니다. 우선 작가님 자기소개 간단하게랑 그리고 신축년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저는 임유희, 등단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여행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책이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잘 읽었는데 간단하게 책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등단한 지 한 10년 돼서 소설을 썼는데 일반적인 작법에 의해서 이제 소설을 써 나가다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제가 직업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여행 기자도 하고 여행 작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둘을 매치시켜서 뭔가 조금 재밌는 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고 하나하나 재밌는 사진을 모으다 보니까 얘를 연결시켜 보자 해서 짤이라고 하죠. 단편적인 사진, 한 장의 사진을 이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좀 맞춘 거예요. 작업이, 그러니까 소설 작업이 좀 나중에 된 거죠. 굉장히 처음 보는 형태의 소설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책 왼쪽에는 이제 소설이 이렇게 이어지고 네. 오른쪽에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 네. 굉장히 독특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신 거군요. 네. 책 표지에 보면 연쇄 사진 사건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책 내용에도 동시 촬영 사건이라고 붙인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렇게 혹시 붙이게 된 계기가? 뭐 사건이 삶이 사건이죠, 우리에겐. 특별한 이벤트가 뭐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이 이벤트고 삶이 이제 많은 사건들로 구성되니까 사건이라고 붙여도 삶이 곧 사건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연쇄라는 거는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라는 건 시간을 얼린 거잖아요. 쭉 이어진 시간 중간을 딱 따서 얼린 그 사진을 우리가 이제 정지화면처럼 보이지만 그 사진이 지나가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정지화면으로 보는 것일 뿐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은 늘 이어지고 있죠. 시간들도 이어지고 사건도 이어지고 삶도 이어지니까 사진으로 잘라놓은 것 뿐이죠. 굉장히 더 재밌게 읽었던 게 저도 사진도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여행도 굉장히 좋아해서 작년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지난 여행했던 사진들을 추억팔이라고 하죠.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한 2020년에 대한 그 자체를 약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어요. 사진들에도 이제 서울 곳곳에 사진들이 있다가 해외 사진도 보면 막 그 여행 추억팔이 하던 것도 생각이 나다가 근데 또 넘기면 마스크 쓴 사람들 사진 보면 아 맞다 2020년이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삶이 다 이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뭐 굴곡들이 있잖아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쓰실 때 실연이라는 거를 잡게 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가장 보편적인 스토리다. 그게 뭘까 했을 때 전 실연이었거든요. 누구나 당하는 일? 어떻게 보면은 실연 안 당하고 첫사랑이랑 결혼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시간도 변하고 사람 마음도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을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아프게 받아들이죠, 사실. 그리고 그 순간 지나면 또 빨리 잊어먹는 게 또 실연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또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또 충분히 잊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공감을 얻기 쉬운 게 실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이외에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력을 보면 여행 기자로도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하는 시기잖아요. 여행도 원래 많이 좋아하시는지? 저는 이제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뭐 신춘문예에 당선되기까지 습작도 많이 하고 정말 평생에 걸쳐서 제가 소설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어렵게 됐어요, 소설가. 근데 여행기자는 다음날 갑자기 됐어요. 여행 다니긴 해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시간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데 뭐 소설만 쓰고 책만 읽고 이러다 보니 그게 소설가가 여행기자가 돼서 조금 다른 건데 이제 여행에
집중하고 여행을 즐겨야 되는데 저는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여행지에 갔을 때 그곳의 느낌이라든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 여행지에 빠져서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삶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의외로 또 잘 맞아서 여행기저로 지낼 때는 좀 많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팬도 많이 생겼고, 예. 그 인상 깊었던 여행지라던가 마음에 남는 여행지가 혹시 그러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여행지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람마다 다가오는 부분이 이제 다르고 저로서는 사람에 맞춘다면 그리고 도시 구조라든가 이런 다채로움에 맞춘다면 홍콩이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어요. 네, 홍콩 같은 경우는 좁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살아가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다채로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러면 알프스를 이제 끼고 자리 잡은 슬로베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또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복지도 잘 돼 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때묻지 않은 살아야 된다 싶으면 거기 살고 싶고 슬로베니아에 살면서 홍콩으로 여행 다니고 싶은 느낌? 네네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친근하고 그런 곳이 홍콩이라면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살아봐야겠다 이런 건 슬로베니아. 홍콩을 가봤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촉박하게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이드북 쓰신 거 본 다음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홍콩도 한번 구석구석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면서 셔터를 누르게 되는 어떤 기준이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유영준 장관님인가 유명한 말 하셨잖아요. 유명한 말씀. 아는 대로 보인다? 네, 아는 대로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거? 이러고 이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사람들이 있고 풍경이 있는데 저거 뭐지? 이럴 때 딱 찍으면 이제 그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사진을 좋아해요. 그러면 딱 어떠한 대상이랄까요? 대상을 딱 보고 어떤 스토리로 연결이 되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그리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동시에 떠올라요. 저거 사진이다. 저 그림 된다. 이렇게 갑자기 다가와요, 그게. 여기도 이 책 보면 옆에 사진별로 이렇게 설명이란 제목들이 다 있는데 요런 느낌이야 하면서 찍었는데 나중에 볼 때 다른 얘기를 좀 집어넣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 구성하신 것도 좀 많으신가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필연인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의도했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좀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책 이제 보면 또 느꼈던 게 전부 다는 아닌데 사람이 항상 프레임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지 스토리가 완성이 되고 저 속에 나를 집어넣고 상상해 보려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사람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집어넣어서 생각하기가 좋죠. 스토리를 만들려면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있어야 스토리도 생각나고 또 나를 대입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도 기록이고 사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록이잖아요. 혹시 글이랑 사진이랑 차이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신가요? 차이가 그림과 글씨, 모니터 프레임, 원고지와 필름 요 정도 차이밖에 없고 거의 같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우연의 기록이거든요. 이제 사진은 우연인 거 아시겠죠? 사진은 딱 우연히 지금 비가 내리네 우연히 사람이 우산 쓰고 가네 그걸 내가 봤네 이게 우연히 만난 거지만 글쓰기도 우연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내가 억지로 찾아내서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연히 오세요. 우연히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우연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쓰기가 우연이라는 거에선 거의 이제 공통점인 것 같아요. 글쓰기와 사진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인데 책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저는 독특했거든요. 네네. 양장이 되어 있는데 보통 양장은 이제 두껍잖아요, 표지가. 네네. 북커버 없으면 약간 좀 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인가 싶으면서도 특히 이제 사진이 들어간 책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넘겼을 때마다 쫙쫙 펴져가지고 시원하게 보이는 점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면에서도 혹시 작가님 입장에서도 만족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는데 왜냐면요. 도서관에 꽂혔을 때 안 보이잖아요, 책등이.
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편집장님께서 고집을 했어요. 이렇게 쫙쫙 펴져서 보이게. 이게 책이 더 완성되려면 소프트 양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동의를 했는데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 여기 이 접히는 부분에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다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 책은 그래서 사람이 꼭 보여야 하는 책인데 그런 점에서는 완성도 있는 어떤 어울리는 재본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본 방식도 굉장히 독특했는데 또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이제 평소에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집 같은 거를 알아보면 가격대가 좀 있는 걸로 알아요. 한 3, 4만 원 이상대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요거는 소설책이기도 하지만 사진집인 책으로 보면 되게 사진집 치고는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대 좀 가볍게 볼 수 있게 나온 것 같아서 또 그 점이 인상 깊었거든요. 이게 이 사진집이라고 하면 150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집만 하면 좀 종이가 두껍다 보니까 많이 못 넣었는데 150장의 사진을 이렇게 한 권에다 담아서 한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권의 책이에요. 소설책, 사진집 이거를 누구나 사실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걸 보고 좀 얘기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또 사진 찍는 거에 자신감도 좀 가지시고 그런 의도도 있으셨다면 저는 굉장히 저도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소설 내용도 있지만 요 설명들 보면서 내가 찍었던 사진들에다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걸 보는 걸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국의 버건디 여행 사전이라고요. 이것도 사진집이긴 한데 여행지 위주로 한 게 아니고 버건디 색만 찍은 사진집이기도 해요. 버건디만 찾아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버건디 얘기를 쭉 한 거거든요. 이것도 어떤 특별한 여행지 우리가 뭐 유명한 여행지를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식으로 사진을 만나고 다른 방법으로 여행지를 찾고 제가 책을 만들어 가는 게 목적, 특징.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면서 요 버건디 여행 사전이라는 에세이 책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외에 또 눈쇼라는 책도 있고 다른 소설 작품이나 다른 집필하신 책들이 또 혹시 있으시다면 요거는 소설집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10편의 짧은 소설을 모아서 이제 단편집 묶은 거고요. 이거는 조금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좀 웃긴 이야기 좀 엉뚱한 이야기, 발랄한 이야기 좋아하는데 이건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좀 뉴스에서 보는 것과 소설가가 약간 각색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일에 참여한다는 거죠. 제가 뭐 피켓 들고 운동은 하진 않지만 소설로서 세상이 이런 거야.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못 보는 곳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보여준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 소설가의 책임감으로서 이제 쓴 책들이에요. 평소에 즐겨가는 곳이나 뭐 특별하게 마음에 드신 맛집이나 뭐 아지트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건데 이제 새로운 곳이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여행지보다 옆 동네 골목 이런 거 그리고 버스 타고 모르는 데 찾아가는 거 길 잃어버려서 우연히 만난 어떤 그런 가게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여행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옆 동네 골목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낯선 골목 가는 거. 그리고 좀 맛없어 보이는 가게 가서 정말 맛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맛집은 사실 뭐 없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더벨뉴스의 첫 번째 북토크에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혹시. 여행자가 2천만 이상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그 정말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여행을 다닌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여행 일상이 된 그런 시기가 2019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아무 데도 못 가게 됐는데 저는 여행이 일상이 된 시대보다는 일상이 여행이 된 걸 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생을 여행처럼 만드는 거죠. 나만의 여행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마를 만들어서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가면서 사람들을 좀 찍어보는 것도 너무 신뢰되지 않게 멀리서 그 사람을 하나의 풍경으로 보고 찍어본다거나 그 사람의 전혀 다른 식의 어떤 스토리를 나만의 생각해보고 그럼 또 나의 세계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행을 즐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코로나가 굉장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모두들 다들 오늘도 무사히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 유튜브 오늘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더벨린스 채널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추첨해서 10분 뽑아서 작가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오늘도 무사히 책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